자, 이렇게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게임이론의 소개에서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선호라고 하는 것, 어떤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선호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 챕터 1장에서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자, A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다른 어떤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행위들 중에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까요? 자, A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사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택지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집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A라는 행위도 있고 B라는 행위도 있고 C라는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위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Z까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자, decision maker라고 하는 한 사람은 A부터 Z까지의 총 26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이것들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어떤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선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payoff function이라고 해서 보수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시경제학에서 소비자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바로 선호라고 하는 개념들을 공부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선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공부해 보았을 겁니다. 자, 그때 나왔던 그 효용함수, utility 함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payoff function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선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payoff function에 의해서 어떻게 대변될 수 있는지, 표현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의 payoff function을 U라고 한번 놔볼까요? 자, U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함수예요. 자, 함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정의역에서 한 선택이 이루어지면 그 선택된 그 하나에 대해서 또 다른 집합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이 의사결정자가 A라고 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 의사결정자가 얻게 되어지는 보수를 나타냅니다. 자, 요 해석하는 방식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UA라고 하는 것은 이 의사결정자가 얻게 되어지는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A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B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B라고 하는 선택을 했다면 그때 얻어지는 보수를 바로 U of B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U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각각의 자신이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보수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사람은 A를 했을 때 이만큼의 보수를 얻고 B를 했을 때 이만큼의 보수를 얻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비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다.
그 이야기는 A를 냈을 때의 보수가 B를 냈을 때의 보수보다 더 크다. 자, 그렇다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면 A와 B 중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A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A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보수가 B를 선택했을 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A를 선택할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효용, 페이오프 보수함수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됐다면, 이런 게 성립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 이 의사결정자는 A라고 하는 행위와 B라고 하는 행위들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한다? A를 더 좋아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 표시는 우리가 아마 소비자 이론에서 선호의 표시죠. A를 B보다 더 선호한다. 부등호의 방향. A가 B보다 더 선호되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약간 좀 헷갈리지만 저는 좀 더 과장해서 쓰면,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A가 B보다 더 선호되어진다. 왜? A를 얻었을 때의 페이오프가 B를 얻었을 때의 페이오프보다 더 크다. 그 의미는 A가 B보다 더 선호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만약에 첫 번째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두 개의 유틸리티가 만약 같다. A를 냈을 때와 B를 냈을 때의 이 보수가 서로 같다면 A와 B는 같은 보수를 주니까 A와 B는 서로 무차별하다라고 얘기하죠. indifferent하다고 얘기하죠. 무차별. 무차별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 그때는 바로 이 물결 무늬를 쓸 겁니다. 무차별하다. 자, 다시 쓸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만약에 A를 냈을 때 유틸리티와 만약에 B를 냈을 때 같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A라는 선택과 B라는 선택은 동일한 보수를 준다. 다시 말해서 이 decision maker, 이 의사결정자는 A를 하든 B를 하든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무차별하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쓸 겁니다. 무차별하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A를 냈을 때의 보수와 B를 냈을 때의 보수가 이렇게 된다면 B를 냈을 때의 보수가 A보다 큰 거죠. 그렇다면 이 디시전 메이커는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B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B가 더 선호되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선호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A가 B보다 선호되어진다. A와 B는 무차별하다. A보다는 B가 더 선호되어진다. 이런 것들은 바로 효용함수, 유틸리티 함수 또는 보수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학에서는 효용함수 또는 보수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의사결정자의 선택권, 행위들에 대한 선호 체계를 표현을 자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선호 체계와 이 보수함수와의 관계를 그냥 이 간단한 예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example 5-2를 보시면
우리 교재 5-2를 예를 보시면 자, 이런 예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방학 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해외여행의 패키지는 자, 하바나를 가나 또는 파리를 가냐 아니면 베네치아를 가냐 요 세 가지 여행 패키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패키지 중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자, 이 디시전 메이커는 어떤 걸 선호하느냐? 바로 하바나 패키지를 뭐보다 선호해요? 나머지 두 개. 페리스와 베니스에 가는 여행 패키지보다 하바나를 더욱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페리스와 이 베네치아는 서로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들을 보면 자, 이걸 그냥 제가 선호체계를 써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디시전 메이커는 바로 하바나 H를 쓸게요. 하바나를 더 선호해요. 뭐보다? 페리스나 또는 베니스보다 더 선호를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개, 페리스와 베니스는 이퀄벌런트하다, 동등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페리스 패키지와 베니스 패키지는 서로 무차별하지만 얘네들보단 이 사람은 이 헤바나를 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 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선호 체계를 바로 효용함수로 또는 보수함수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수함수를 계속 U라고 써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헤바나를 선택했을 때 얻을 때 그 보수, 그리고 이 사람이 페리스를 가는 여행 상품을 얻었을 때 얻게 되어지는 보수, 그리고 이 사람이 베네치아를 가는 상품을 선택했을 때 보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먼저 페리스와 베니스를 가는 것은 무차별해요. 무차별하다는 얘기는 이쪽의 보수와 이쪽의 보수가 서로 같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바나가 페리스와 베니스보다 더 선호된다는 얘기는 바로 왼쪽에 있는 보수가 오른쪽에 있는 보수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요런 관계를 만족하는 어떠한 함수 U는 다 정확히 이런 선호 체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하바나를 갔을 때 보수가 10이라면 그리고 페리스에 갔을 때 보수가 1이라면 그리고 베네치아에 갔을 때 보수가 1이라면 바로 이런 구체적인 유틸리티 함수에 의해서 이 보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다면 바로 정확히 이런 유틸리티 함수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 디시전 메이커의 선호 체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 두 개는 같고 얘네 두 개보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함수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U가 아니라 V라고 하는 또 다른 유틸리티 함수 또는 보수 함수가 있다면 중요한 것은 이 순수가 중요하죠. V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헤바나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0이다. 하지만 또 다른 보수 함수에 의해서 페리스에 갔을 때 보수가 마이너스 2다.
그리고 베네치아에 갔을 때 보수도 역시 마이너스 2다. 라고 했을 때 역시 이 두 개 배정되어 있는 숫자들은 서로 상이하지만 u라고 하는 보수함수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선호와 v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선호는 정확히 같아요. 왜냐하면 페리스와 베니스일 때 동일하게 마이너스 2를 주지만 이 하바나에 대해서는 0을 주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같고 얘네 두 개보다는 얘가 더 큰 보수를 주기 때문에 동일하게 요런 동일한 보수 체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바나가 가장 좋고 페리스와 베네치아는 같다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자, u라고 하는 함수로 표현된 이런 선호 체계와 v라고 하는 함수로 표현된 이 선호 체계는 서로 동일한 선호 체계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u 함수를 쓰든 v 함수를 쓰든 이 사람의 선호 체계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각각의 선택에서 배정하는 요 숫자들의 대소 관계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 그렇죠? 바로 선호체계에서는 순서가 중요하다. 각 행위로부터 오는 보스들의 이 순서가 중요하지 절대적인 사이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앞에 슬라이드 나와 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바로 ordinal information, 순서가 중요한 그런 정보들에 기인해서 선호체계가 규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not cardinal. 카디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 그 자체의 크기를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이 예에서처럼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순서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호라고 하는 것은 ordinal information이다. cardinal, 그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호 체계를 표현하는 함수는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단, 그 함수들은 어떤 규칙을 갖고 있어야 돼요? 페리스와 베니스는 같은 숫자를 주고, 하바나에 대해서는 이 같은 숫자보다 더 큰 숫자를 주는 어떠한 함수도 다 이 동일한 선호 체계를 표현해 준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엑서사이즈 6-1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가정입니다. 자, 디시전 메이커가 어떤 선호 체계가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A라고 하는 행위와 B라고 하는 행위, C라고 하는 행위,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한 선호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 선호 체계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이런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보수가 0, B라는 것을 했을 때 그때 보수가 1, C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때 보수가 4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틸리티에 의해서 가장 많이 가장 선호도가 큰 것은 A와 B와 C 중에 어떤 건가요? 자, 숫자를 비교하면 되죠. A를 했을 때 0, B를 했을 때 1, C를 했을 때 4입니다. 따라서 C의 보수가 가장 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C를 가장 좋아하는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건 뭡니까? 1이죠, 1. 두 번째로 큰 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C와 B를 봤을 때 이 사람은 C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A는 어떻습니까? A는 B보다 작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B보단 A를 덜 선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U라고 하는 보수함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는 이 사람의 선호는 이 세 개 중에 C를 가장 좋아하고 B를 두 번째로 좋아하고 A를 가장 덜 좋아한다라는 선호 체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선호 체계가 또 V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 V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이 동일한 이런 선호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V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는 A라고 하는 걸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B라는 걸 했을 땐 0을 얻습니다. C라는 걸 했을 때는 2를 얻어요. 동일하게 그렇다면 이러한 V라고 하는 효용 보수 함수를 통해서 이런 정보 하에서 어떤 것이 가장 선호되죠? 마이너스 1, 0, 2. 자, 2가 가장 크죠. 역시 C가 가장 선호되는구나. 두 번째로는요, B죠. 그 다음에 B가 가장 선호되는구나. 그리고 가장 worst한 거는 A네요. 그 다음에 A를 선호하는구나.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U라고 하는 보수함수에 의해서 이런 선호 체계가 만들어졌죠. V라고 하는 보수함수에 의해서 이러한 선호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보시면 이 두 개의 선호 체계는 같습니다. 그쵸?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U라고 하는 함수와 V라고 하는 함수는 동일한 선호 체계를 표현해주는 함수인 거죠. 따라서 이 decision maker는 이런 선호 체계를 갖고 있다면 U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또는 V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이 사람의 선호가 잘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W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 W에 의한 함수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선호체계 역시 위에 나와 있는 U 함수와 V 함수의 선호체계와 일치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W 함수에 의해서는 A를 했을 때와 B를 했을 때는 0입니다. 하지만 C를 했을 때는 8이라고 하는 어떤 보수를 얻어요. 그렇다면 W에 의해서라면 C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선호되어지네요. 그리고 A라고 했을 때 또는 B라고 했을 때는 서로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A와 B는 무차별하고 하지만 A와 B보다는 C가 더 선호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는 W에 의해서 C가 가장 선호되는 건 맞지만 A와 B는 서로 무차별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U와 V는 서로 U와 B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선호체계는 B가 A보다 더 좋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W라고 하는 함수는 바로 이런 선호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요. 결국 U와 V는 동일한 선호체계를 나타내고 이 W라고 하는 것은 A, B, C에 대해서 또 다른 선호체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함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선택 가능한 어떤 행위들에 대한 선호 체계를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보수 함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example 6-2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xercise 5.3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좀 다릅니다. 자, 이번엔 person 1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컴과 소득과 또 두 사람, person 2라고 하는 인컴을 모두 다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전까지 예에서는 단지 decision maker 혼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보수가 정해지는 그런 거였다면 이 person 1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인컴과 상대방의 인컴을 모두 다 고려하는 사람인데 단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컴의 한 단위에 부과하는 그런 가치는
뭐와 같느냐? 상대방의 인컴 두 개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 갖고 있는 것은 뭐와 같아요? 상대방이 두 개 갖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은 서로 동등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녀가 갖고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두 개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한 개 갖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 equivalent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어떤 아웃컴에 대해서 이 person 1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단위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두 단위는 서로 같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있는 것이 그 person 1이 갖고 있는 income, 뒤에 있는 것이 person 2가 갖고 있는 income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 갖고 상대방이 4개 갖는 것과 자신이 2개 갖고 상대방이 하나 갖는 것과 자신이 3개 갖고 상대방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것,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4라고 하는 어떤 아웃컴이죠. 내가 하나 갖고 상대방이 4개 갖는 경우, 내가 2개 갖고 상대방이 하나 갖는 경우, 내가 3개 갖고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갖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과연 이 person 1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가장 좋아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걸 가장 좋아할까요? 자, 요 교환 비율, 요 동등한 비율을 우리가 이용해서 요 세 가지 아웃컴에 대한 선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상대방이 2개가 나애가 하나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어. 동일하니까. 첫 번째 볼까요? 상대방이 4개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몇 개 갖고 있는 거랑 동일해요? 내가 2개 갖고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2개가 내가 하나랑 같으니까 상대방의 4개는 내가 2개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얘는 내가 이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볼까요? 자, 이 경우는 상대방의 4개는 내가 다 2개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전체 3개를 갖고 있는 거랑 동일한 거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2개가 나한테 1개니까 상대방의 1개는 나한테 0.5겠네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2개를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하나 갖고 있는 것은 0.5개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2,1이라는 것은 내가 2.5개를 갖고 있는 거랑 동일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3,0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0이니까 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내가 3개를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 혼자 갖고 있는 개수를 봤을 때 여기 3개, 3개.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1,4라고 하는 아웃컴과 3,0이라는 아웃컴은 서로 동등하다, 무차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2,1이라는 것은 2.5개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두 개에 있는 것보다 덜 선호가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1,4라는 것과 3,0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무차별하다. 하지만 2,1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선호되어진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예제에서는 자,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의 차이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을 때
요 세 가지 아웃컴에 대한 선호를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로, 그렇다면 이러한 선호 체계를 가져오는 어떤 함수, 이러한 대소관계를 가져오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함수를 찾아야 되냐면, 어떤 유틸리티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1,4를 냈을 때, 이걸 선택했을 때의 보수와 3,0을 했을 때의 보수는 서로 같아야겠죠. 왜냐? 무차별하니까. 자, 그리고 어떤 유틸리티 함수가 있다면 2,1에 대해서 주는 보수는 얘네들보다 훨씬 더 큰 보수를 줘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선호 체계를 갖고 있는 보수 함수는 바로 이런 것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함수, 자, 요걸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 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해야지만 이렇게 될까요? 자,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자, 요런 함수, x, y에 대한 이변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야지만 이렇게 같고, 그리고 이렇게 될까? 자, 이걸 만족하는 어떤 형태의 함수를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 이 문제에서 정보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2니까, 그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에 2분의 1을 하게 되면 내 걸로 변환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유틸리티 함수를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구체적인 함수 형태로, 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x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은 y인데 이것을 내 걸로 변환하면 2분의 1이 되니까, 자, 이렇게 주어지면 다시 말해서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y라고 하는 이런 유틸리티 함수를 우리에게 잡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합니다. 그렇죠? 1, 4를 넣으면 3, 0을 넣은 거와 같은 값이 나오고, 하지만 2, 1을 넣으면 바로 요 3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2.5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틸리티 함수를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바로 이러한 선호 체계를 반영하는 효용 함수를 우리가 잡아낸 것이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함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효용 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디널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틸리티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효용 함수들도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이러한 대소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라면,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것도 되겠죠. v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유틸리티 체계를 선호 체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동일하죠. x 플러스 y 2분의 1에 2승을 해줘도, 이거 2승을 해줘도 동일하게 이런 1,4, 3,0, 2,1이라고 하는 이런 대소 관계를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u라는 함수, v라는 함수 다 동일한 선호 체계를 표현하는 보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있겠죠. 무수히 많겠죠. 예를 들어서 뭐 w라고 하는 함수 뭐가 될 수 있을까요? x 플러스 y의 2분의 1에 뭐 예를 들어서 0.5, 2분의 1도 되겠죠. 2분의 1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루트를 씌워도 결국 루트 안의 것들은 요 대소관계, 요런 선호 체계를 표현하기 있기 때문에 결국
이 person 1의 이 효용함수 체계를 정확하게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선호 체계라고 하는 것은 보수함수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보유한 보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ordinal information, 순서, 각각의 아웃컴에 대한 선호 순서를 잘 맞춰주는 것이면 그 순서만 맞춰주는 모든 종류의 함수도 그 선호 체계를 대변하는 보수함수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게임인에 대한 소개, 그리고 합리적 선택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합리적 선택의 가장 큰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얘기하자면 베스트한 선택을 한다.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호 체계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 선호 체계라는 것은 바로 보수함수에 의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다. 그 보수함수, 그리고 보수함수와 선호 체계의 사이에는 바로 오디널 관계가 있다. 카디널 관계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한 그런 관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게임 이론에 대한 소개와 또 시작을 하겠는데, 가장 첫 번째 가정은 바로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어느 의사결정자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선택지들보다 적어도 좋다. 적어도 다른 선택지만큼은 그 사람한테, 그 의사결정자한테 좋아야겠죠. 자, 그것이 바로 rational choice라고 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는 게임 이론의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단계로서 의사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 가운데, 행위들 가운데 이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합리적 선택자임을 가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지에 대한 예측 또는 분석을 다음 시간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챕터 1장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배웠던, 정의했던 게임 이론에 대한 소개, 그리고 게임 이론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가정, rational choice, 그리고 그것을 정의하기 위한 선호와 또 보수함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챕터 2장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